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검은 콩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면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60세 이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장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검은 콩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딱 어떤 음식 하나 때문에 몸에서 이상 신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소화가 좀 더 부룩하네, 예전보다 유난히 더 피곤하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이 묵직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붓는 일이 많아 검사를 해보니 몸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미네랄들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은 콩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먹은 그 음식이었습니다. 좋다는 검은 콩이 그 음식 하나 때문에 몸속에서 영양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약도 잘못 섞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검은 콩도 조합을 잘못 만나면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검은 콩이 좋다니까, 몸에 좋다니까 하시면서 아무 음식이랑 막 섞어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그 어르신이 겪었던 실수를 여러분도 똑같이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예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검은 콩의 위험한 조합, 3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신장을 살리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60살, 70살 그 이후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시죠? 60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엔진, 그리고 정수기 필터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고 해독하는 능력은 떨어지며 간과 신장은 젊었을 때만큼 버텨주지 못합니다. 특히 신장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냥 오줌 만드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독소를 걸러내는 최전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피를 하루 종일 빨래처럼 돌려가며 더러운 것, 쓸데없는 노폐물들을 계속 걸러내주는 필터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소도 생기지만 동시에 노폐물도 생깁니다. 이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 우리 몸은 중독될 수 있기에 신장이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노폐물을 처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세포수가 줄어들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고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미네랄, 좋은 기름, 항산화 성분까지 영양이 아주 꽉 찬 좋은 콩입니다. 젊을 때는 이 영양을 신장이 튼튼하니까 척척 잘 써줍니다. 그런데 60, 70을 넘어서면 이 좋은 영양이 너무 과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겹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이건 좀 버겁다. 그 순간부터 신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몸속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신장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60살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검은 콩 위험 조합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 바로 검은 콩과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검은 콩도 몸에 좋고 시금치도 몸에 좋다고 해서 둘 다 같이 먹으면 영양소가 2배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으니 둘 다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60 이후, 특히 70살 이후에는 이 조합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유기산의 일종입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딱딱한 결정처럼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은 콩의 좋은 칼슘이 시금치와 만나면서 돌멩이 비슷한 찌꺼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가 신장을 지나갈 때 세포를 긁고 다니면서 상처를 내고 심하면 요로를 막아버려 신장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신장이나 요로에 생기는 딱딱한 돌 같은 덩어리인데 크기가 커지면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찌르듯이 극심하게 아프고 소변에 피가 비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픈 증상이 바로 이 신장결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금치 속 옥살사는 검은 콩 속 귀한 칼슘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리 몸의 장에서 흡수되려 할 때 시금치의 옥살산이 그 칼슘과 먼저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좋은 칼슘을 먹었는데 몸은 하나도 못 쓰고 밖으로 다 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검은 콩 잡곡밥에 시금치 나물까지 함께 드신다면 위와 장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옥살산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흡수도 더 빨리 되어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검은 콩과 시금치는 되도록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커피, 홍차, 녹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검은 콩밥이나 검은 콩죽 드시고 그 다음에 습관처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검은 콩으로 건강 챙기고 커피로 기분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익숙한 패턴이지만 60, 70 이후에는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카페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조이게 만듭니다. 혈관이 조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인데 혈액이 적게 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소변을 빨리, 많이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소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은 줄어드는데 일은 더 많이 해야 하니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나가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검은 콩 속에 있는 단백질과 붙어서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장에서 독소를 만들어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검은 콩이 좋은 영양을 들고 들어가려 하는데 커피가 옆에서 발을 걸어 못쓰게 막는 셈입니다. 그 결과 검은 콩 속 철분 흡수는 떨어지고 좋은 영양은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밥 직후에 진한 커피를 마시는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평생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검은 콩을 드신 직후에는 시간을 넉넉히 두시고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음료로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한 줄로 요약합니다. 검은 콩을 드신 직후 커피, 홍차, 녹차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로하게 만들어 신장 건강에 가장 부담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한국 사람이라면 평생 먹어온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식탁입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짠 음식입니다. 검은 콩밥 한 공기에 구수한 된장찌개, 아삭한 김치, 짭짤한 생선 조림까지 생각만 해도 맛있고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식탁 풍경이죠. 그런데 이 익숙함 속에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소금과 칼륨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 속에 든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서 물도 함께 혈액 안으로 끌어당겨 옵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는데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까지 오르면 혈관은 터지기 쉬운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며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 이후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짠 음식과 검은 콩이 합쳐지면 나트륨과 칼륨이 우리 몸에 동시에 쌓이면서 혈압과 신장이 둘 다 힘들어지는 최악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이 지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며 혈압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는 나트륨이 물을 붙잡고 있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고, 몸이 무거운 것은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요약합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들을 함께 많이 먹는 식탁은 신장과 심장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절망은 끝입니다. 검은 콩을 독이 아니라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망은 끝입니다. 검은 콩을 독이 아니라 약처럼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 파트입니다. 걱정만 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검은 콩을 신장에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합, 바로 검은 콩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해독, 항산화, 혈관 보호를 한 번에 도와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가 왜 신장 건강에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저희가 치명적인 조합으로 말씀드렸던 시금치와 달리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매우 적어 신장의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의 칼슘과 만나면 신장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옥살산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시금치가 100g당 약 1000mg의 옥살산을 가지고 있다면 브로콜리는 100g당 약 10mg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의 1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살산 함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검은 콩과 같이 먹어도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여주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스위치가 됩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도와주는 성분인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썰거나 씹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 효소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장이 혼자 쓰레기를 치우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가 옆에서 같이 청소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느낌인 것입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C는 검은 콩 속 철분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인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있으면 철분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앞에서 커피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의 좋은 철분 흡수를 돕고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 작용까지 해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등 여러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검은 콩이 좋은 재료라면 브로콜리는 그 재료를 몸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어 나르는 최고의 도우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황금조합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에 검은 콩 잡곡밥을 드시고 곁들여서 브로콜리 데친나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많이 줄이시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깨를 살짝 넣어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참기름과 깨의 고소한 맛이 간을 해줄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 중요한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과 설포라판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과 브로콜리는 신장을 덜 괴롭히면서 해독과 혈관 보호를 같이 도와주는 진정한 황금 조합입니다.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탁, 바로 이 조합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예순 이후에도 부담 없이 오래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음료입니다. 보리차가 왜 신장에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카페인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커피의 카페인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뇨작용을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지도 않고 강제로 이뇨작용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몸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묽어져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보리차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장에서 독소나 노폐물을 미리 흡착하여 배변으로 배출시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줄어들어 신장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보리차에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에도 부담이 되는데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셔주시면 몸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물과 보리차를 합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검은 콩과 저염 발효식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중요한 점은 짠 된장이 문제이지 발효식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분만 줄이면 발효식품은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도와주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익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 환경을 좋게 만들고 음식물이 썩으면서 독소가 덜 생기게 도와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라는 물질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펩타이드가 혈압을 올리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청국장에는 혈전을 녹이는 나토키나제 효소가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이 일하기 더 수월해집니다. 저염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소금 적게 해서 드신다면 장 건강, 혈압 조절, 신장 부담 완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저염된장 기준으로 한 숟가락 정도이며 검은 콩밥에 된장찌개를 곁들이되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 뒤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가 신장에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며 짠맛만 줄이면 저염 발효식품은 장혈관 신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째, 검은 콩을 먹어야 할 황금 타이밍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검은 콩을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무리가 덜합니다. 왜 점심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점심에는 우리 몸이 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가 가장 활발하여 소화 효소도 왕성하게 분비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합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가장 좋을 때 먹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 특히 자기 직전에 검은 콩을 많이 드시면 자는 동안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부종이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의 모든 기관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단백질이 많은 검은 콩을 먹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점심에 드시고 저녁 늦게는 피하십시오. 둘째, 적정 섭취량과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검은 콩은 아무리 좋아도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에 섞어 넣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의 분들에게 충분한 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분해 후 생기는 질소 노폐물과 칼륨이 과다해져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물과 보리차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특히 검은 콩을 드신 후에는 수분을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묽어져 노폐물을 걸러내기 쉽습니다. 하루에 물과 보리차를 합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검은 콩을 살리는 올바른 준비입니다. 검은 콩은 절대로 불리지 않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불리지 않은 딱딱한 검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며 배가 부글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콩이장까지 내려가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불리신 다음 부드럽게 익혀서 드십시오.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린 다음에는 압력솥에 넣고 30분 정도 익히거나 일반 냄비에 넣고 1시간 이상 푹 익히셔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신장 살리는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점심 식단 예시는 이렇습니다. 검은 콩 30g 정도를 현미와 보리에 섞어 잡곡밥을 짓습니다. 곁들여서 브로콜리 데친 나물을 참기름과 통깨로 무쳐 드시고 저염 된장국은 국물을 적게 드십시오. 저녁 식단 예시입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은 잠시 쉬어주시고 현미밥이나 다른 곡물밥으로 드세요. 등푸른 생선구이나 숙주나물, 시래기나물 같은 반찬을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 브로콜리, 보리차, 저염된장, 이 4가지를 하루 중에 골고루 섞어 자주 만나는 사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당부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보존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칼륨이 많은 검은 콩을 먹으면 칼륨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여 검은 콩 섭취량을 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0일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검은콩 조합 3가지는 검은콩과 시금치, 진한 카페인, 그리고 짠 반찬입니다. 왜 이 조합들이 위험할까요? 검은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검은콩과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을 과로하게 만들고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검은콩과 짠 반찬은 소금 속 나트륨과 콩 속 칼륨이 동시에 쌓여 고혈압과 심장박동 이상을 유발하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조합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덜 지치게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황금조합 3가지는 검은콩과 브로콜리, 보리차, 그리고 저염, 발효식품입니다. 브로콜리는 옥살산이 적어 신장 결석 위험이 없고 설포라판이라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장을 보호하며 비타민C가 검은콩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 없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저염 발효식품은 유익균으로 장을 깨끗하게 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조합들은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은콩을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와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나게 할지 그 조합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은콩은 점심에 30g에서 50g 정도 적당량을 짜지 않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하며 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건강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약에 의존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최종 당부가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식단이나 약의 용량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치료 방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의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검은 콩을 올바른 조합으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라고 상기시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예순 이후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요양원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가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열의 9은 똑같이 놀라며 대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견과류까지 매일 한 줌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절실히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조금 붓고 눈이 몇 분 동안 흐릿하게 보인 적이 있나요? 혹시 소변을 자주 보지 않거나 소변색이 유난히 진한데도 어제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긴 적은 없나요? 또는 평소처럼 식사도 잘하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도 몸이 자꾸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 적은 없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상들은 절대 노화가 아닙니다. 70%, 즉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침묵하는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먹었던 바로 그 견과류 속에 숨어있는 옥살산과 인성분이 그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을 병원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제 30년 의사 경력을 걸고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와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긴급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뇌에 좋다고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했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그 고소한 견과류를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분명 영양분이었던 것이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환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은 지독할 정도로 조용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절반, 아니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여러분은 그 어떤 심각한 증상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그 증상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 또는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늘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그 모든 신호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사소한 증상들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강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깨끗하게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우리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피를 정화하는 필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그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기만 하겠죠. 하지만 그 노폐물들이 독성 진흙처럼 쌓이고 쌓여 혈관을 막고 뼈를 약하게 하고 심장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 망가진 신장은, 한번 막혀버린 필터는 다시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가 매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그 견과류가 사실은 이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에 좋다고 뇌에 좋다고만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한 줌의 견과류가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다리를 붓게 하며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주방 선반 위에 놓인 견과류가 과연 약인지 독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 견과류와 오히려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즉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목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데이터로 확인한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옥살산 폭탄이라 불리는 캐슈넛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한 맛에 숨겨진 고지방 고칼로리 폭탄 마카다미아입니다. 세 번째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짠 양념을 한 땅콩, 즉 가공 땅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콤하고 짭짤하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나트륨 폭탄인 각종 코팅 견과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견과류를 피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견과류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최악의 견과류 대신 신장을 보호하고 오히려 건강을 되찾아줄 네 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항상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뇌와 신장의 수호자, 호두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의 친구, 아몬드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의 왕, 피스타치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넛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네 가지는 독이 되고 저 네 가지는 약이 되는지, 그리고 제 환자들이 어떤 끔찍한 혹은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 왜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살리는지 그 자세한 이유와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식이지. 좋은 지방이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심장과 뇌에 좋잖아.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경고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0세,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경고하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영숙 씨. 당시 67세 여성이셨습니다. 그분은 음식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튀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죠. 매일 아침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딱 50알의 캐슈넛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그분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와 입원하셨습니다. CT 검사 결과 놀랍게도 0.5cm 크기의 단단한 도리요관에 꽉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캐슈넛 속에 과도한 옥살산 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아주 단단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물론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걸러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 신장 기능, 즉 혈액 여과 속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미처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돌이 생긴 것입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화된 여러분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소한 맛 때문에 마카다미아를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그 좋은 지방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g에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엄청난 열량입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간과 신장은 젊을 때와 달라서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지방은 그대로 지방간이 되고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을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박현태 씨, 71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심장에 좋다며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그분은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액검사상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2배로 뛰었으며 간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카다미아를 끊고 제가 뒤에 말씀드릴 호두로 바꾸라고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모든 수치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카다미아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먹는 방법과 시기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세 번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차라리 독에 가깝습니다. 바로 양념 땅콩, 구운 땅콩, 즉 소금과 설탕을 잔뜩 입힌 가공 땅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튀김 땅콩, 소금 땅콩 혹은 달콤한 땅콩을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콩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을 때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요. 이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 범벅이 된 소금과 기름은 여러분의 혈압을 아주 빠르게 높여 이미 지쳐있는 심장과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최지우 씨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밤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1년 뒤 초음파 검사에서 그분의 관상동맥이 거의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상승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분이 이 끔찍한 간식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몇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숨은 범인은 바로 설탕이나 소금이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작은 봉지로 많이 팔리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금에 절인 아몬드 한 봉지, 그 작은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8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 소금기를 억지로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장 내부의 혈액력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타버리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서 거품이 나거나 몸이 붓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저 그런 피로감, 건조한 피부, 진한 소변색 같은 사소한 증상들은 대부분 무시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견과류의 좋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단,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장을 오히려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지혜의 열매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신장과 뇌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두에는 다른 견과류에는 드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혈액의 자연스러운 여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28개의 호두를 6개월간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윤성호 어르신.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다른 약 대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호두 내 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이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몬드에는 풍부한 식이 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이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매일 몇 알의 아몬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 배정희 씨, 당시 70세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가 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수치는 놀랍게도 7.1까지 낮아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몸의 신호를 듣고 올바르게 바꾼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연두빛의 작은 견과류는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칼륨이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의 배출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저는 가벼운 고혈압 환자들에게 짠 음식을 줄이는 대신 소금이 없는, 즉 무염 피스타치오를 드시도록 권합니다. 임동진 씨, 68세 남성분으로 2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약 40알 정도를 추가하자 놀랍게도 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혈압은 평균 10mmHg 정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견과류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영양가가 매우 높은 브라질넛입니다. 이 작은 한 알 안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루타티온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쉽게 오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숙면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셀레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송은혜 씨, 69세 여성이셨는데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대신 일주일에 3번만 브라질넛 하나를 드시고 염분 섭취를 조금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얼굴빛이 밝아지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건강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이처럼 올바른 견과류는 분명 우리 몸에 약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내내 거듭 강조했듯이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속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황금률, 즉 견과류를 먹는 올바른 방법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튀김, 소금, 설탕, 향료가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는 오늘부터 완전히 피하세요. 이것들은 더 이상 자연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이 기름과 소금, 설탕, 방부제의 혼합물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빈속에, 즉 공복에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견과류의 고농축된 지방과 옥살산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신장에 바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25개에서 30개 정도, 즉 여러분의 손으로 가볍게 쥔 작은 한 줌이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과잉 에너지일 뿐입니다. 넷째,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축 식품이기 때문에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변비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신장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걸러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현명하게도 하루마다 견과류 종류를 바꿔가며 드세요. 호두가 좋다고 해서 365일 호두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모레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견과류는 영양소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피하고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습관, 즉 올바른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도록 바꾼 것만으로도 혈액검사, 혈압, 그리고 신장 여과 수치가 뚜렷이 좋아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윤성호님처럼 기억력이 돌아오고 배정희님처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임동진님처럼 혈압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심혈관과 뇌에 좋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내내 목이 쉬도록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장과 간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했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그것을 약이 되게 할 수도 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공 견과류를 끊고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며 제가 알려드린 황금률, 즉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딱 작은 한 줌만 드신다면 그 견과류는 분명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작정 따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각자 다릅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하거나 다리가 조금 붓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그 사소한 증상들은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몇 달, 몇 년의 지연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결국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올바른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잔, 담백한 한 끼 식사.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신장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 주도성,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 식탁 위에 견과류 봉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가공 견과류라면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바꿔보세요. 공복에 먹고 있었다면 식후로 시간을 옮겨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 답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병과 통증, 약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며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혹시 노년기 식단 조절법 혹은 심장과 간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관심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